5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IMF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CBDC 도입 관련 논의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 내피되고 있죠? IMF와 CBDC 도입 관련 논의를 리플이 함께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다음 통화 중심, 통화 시스템에,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디지털 현관에, 웹3의 4차 산업 문명에 바로 리플이 있다. IMF, 월드뱅크, ADB, BIS, 세계경제포럼, WEF 다 그들이 함께 리플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X 팀이 5월 10일에서 11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통화 연구소 심포지엄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에 관해 논의했다. 해당 패널 토론에는 국제통화기금, RTGS 글로벌, 모리셔스 은행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자, 리플의 제임스 월러스, 중앙은행 담당 부사장이죠. 리플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앙은행에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경 간 거래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큰 그림을 내포하고 있죠. 왜 리플은 중앙은행 담당 부사장이 있는 걸까요? 중앙은행 담당 부사장. 자, 중앙은행이 뭐 하는 곳이죠?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사실 재정 정책은 교집합에서 보게 되면요, 집합체로 보게 되면 통화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재정 정책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적재적소에 뿌려지게 되죠.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재정팀이 나가서, 자, 그러면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중앙은행에서 바로 전 세계 리플과 함께 중앙은행 함께 CBDC와 관련된 도입 논의를 한다. 국제통화기금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 더 보고 가시죠. 며칠 전에 리플 글로벌 CBDC 심포지엄의 플래티넘 파트너가 된다. 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리플 DMI 심포지엄 2023 CBDC 글로벌 서밋에서 플래티넘 파트너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 행사는 CBDC, 돈에 대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상회담에는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앙은행의 대표, 주요 규제기관 미국 SEC, CFTC, EU위원회, 여기에 바로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참여하는 CBDC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다음 통화 문명에, 다음 돈, 디지털 물질에 관여된 인물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리플에서는 바로 공공정책 책임자인 수잔 프라이드먼과 중앙은행 업무 담당 부사장인 바로 제임스 월러스가 DMI 심포지엄 2023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사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플은 IMF 등과 함께 CBDC 도입 관련 논의를 한다. 이미 통화정책에서 리플, XRP로 CBDC가 즉 도매, 국경 간 결제, 거액 결제용 중심의 바로 스위프트 2.0의 XRP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셔야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여기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2024년 5월 10일에서 11일 중앙은행 및 CBDC 디지털 통화, 여기 보면 전세계 통화정책의 중심 인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중국 인민은행 총재, 중국의 통화정책의 총재가 참여한다. 유럽은행청 회장, 자, 도이치뱅크 결제 시스템 분석 책임자, 독일 연방재무부 디지털 금융 결제 사이버 보안 책임자, 자, 그리고 리플의 수잔 프라이드먼, 유럽위원회 정책관, 스위스 국립은행 은행 운영, 자, 그리고 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수석 고문, IMF 국제통화기금 통화 및 자본시장 부국장, 사우디 중앙은행 부총재, 자, 미국 SEC의 바로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자, 그리고 리플의 바로 제임스 월러스, 자, 그리고 많은 그런 기득권들이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외부위원, 모리셔스 은행 총재, JP모건 글로벌 제품 소유자, 자, 코인 시스템 책임자입니다. JP모건의 자, 전세계 통화정책과 핵심 기득권에 있는 대부분의 통화정책의 담당자들이 참여를 다했다는. 자,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바로 빌더버그의 글로벌 확장판이죠. 여기서 세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규칙들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공식 파트너로서 리플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리플은 인터넷이 정보를 위해 수행한 작업을 가치를 위해 수행하고 있다. 즉 메시징 방식에서 가치가 직접 수초 내에 이동하게 되는 방식. 이미 제가 수십 번 언급을 드렸죠. 즉 전 세계에서 즉각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리플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여 재무 효율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서 강력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미래 사용 사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본사, 뉴욕, 런던, 뭄바이, 싱가포르, 상파울루, 그리고 워싱턴 DC 및 두바이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다. 리서치 단계, 개념 증명 단계, 파일럿 단계, 상용화 단계. 자, 계속해서 이게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세계은행 총재, 선진국 부채의 역대급이다. 세계경제의 골칫거리이다. 전 세계의 정부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와 부채가 천문학적이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계경제 포럼에서 왜 CBDC를 계속 연이어서 외치고 있는지, 대중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관심도 없어요. 자, 리플이 왜 세계경제 포럼의 파트너사로 공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앙은행 이 통화에 왜 리플의 중앙은행 수석 담당 부사장이 참여를 하는지, 왜 수잔 프라이드라는 국제정책 수석이사가 참여를 하는지, 중앙은행의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전 세계 중앙은행의 핵심 통화정책의 인물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참여하는 곳에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IMF와 함께 CBDC 도입 관련 논의를 리플이 함께 하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는 멘탈 관리가 95% 이상이죠.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투자 대상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신할 수가 있다면 결국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죠. 셀티온의 서정진 회장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죠. 자, 항체 바이오시밀러, 말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오 약품이라고 있어요. 바이오 약품은 우리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 DNA, RNA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입니다. 케미칼 의약품 대비, 케미칼 의약품, 합성 의약품은요, 우리가 약국에서 받아 먹는 겁니다. 얘는 독이면서 약이에요. 약이면서 독이다. 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다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한다는 거죠. 즉 감기약이건, 자, 감기약은 자,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아스피린을,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신산이라는 진통해열을 자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의약품이 케미컬 의약품의 대표적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먹는 게 대부분 다 합성 의약품입니다. 다만 합성 의약품 대비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바로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원료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좋습니다. 때문에 부가가치가 무척 크겠죠. 자,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에는 0세대가 있어요. 바로 백신입니다. 그리고 1세대는 뭐죠?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 되죠. 부족하면 리필을 해주면 됩니다. 리필을 해주는 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인슐린이죠. 인슐린,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는 소아용과 성인용이 있겠죠. 그리고 인터페론. 자, 얘는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가 있죠. 요게 1세대 제조합 단백질. 2세대가 항체입니다. 항체. 항체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면역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얘가 바로 항암제로도 쓰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자가면역 질환, 이거에도 쓰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정말 크죠. 그리고 바로 3세대인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백신,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인슐린, 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그리고 항체, 갈수록 분자 구조가 무척 큽니다. 케미칼 의약품 대비 제조합 단백질은요 70배 이상 큽니다. 대략. 그리고 항체는 무려 800배가 분자 구조가 커요. 자, 시계추를 과거로 돌려보면은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다가 상당히 길게 왔는데,
항체 바이오 시밀러. 왜 시밀러란 말을 쓰냐면은요. 케미칼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네릭이라는 말 씁니다. 똑같이. 화학식 구조가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런데 바이오 약품은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쌍둥이도 완전히 똑같은 게 없죠.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자, 이 제조합 단백질은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분자 구조상 항체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계추를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여기 서정진 회장이 불가능했던 그 미래를 전 세계 과학자들 또는 셀트리온의 임직원 등과 함께 한국의 대한민국 생명과학자들과 함께 연구원들과 함께 이 불가능한 미래에 도전을 해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없었던 시장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바로 한국의 부자의 넘버 1, 2, 3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이 사람은 전기차의 미래를 봤어요. 이미 예전에 전기차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핵심이겠지만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의 중심이죠. 모든 것들은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자, 전기를 꼽지 않아도 전기를 휴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2차 전지는 전기를 휴대하는 곳입니다. 2차 전지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봤던 거예요. 거기에 양극재 이 부분을 누구도 투자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투자를 해서 양극재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대기업으로 오늘날 지정받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 지금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도래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세상에 도래했을 때 이들은 한국 최고 세계적인 부자로 탄생하게 되었죠. 이들은 자기가 봤던 미래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하던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눈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미래를 봤던 거를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의 수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자신의 길을. 그랬더니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결과물은 어떻게 됐죠?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제발 좀 돈에 대한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세요? 자신의 확신과 집념, 끈기, 인내심을 기르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조금 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힘 빼고 걸어가세요.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유일한 방법은 지금 현재 시장이 메가 팽창하죠. 자,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시장이 없었던 시장,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시장을 만들어낸 장본인과 전기차의 미래와 양극재의 미래, 2차전지 양극재의 미래를 예측했던 바로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 자, 이들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걸 예측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의 시장이 미친 듯이 성장할 것이라는 걸 우리도 예측했던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심장이 뛰어서, 가슴이 뛰어서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봤다면,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오직 투자와 투자 위에 한 가지 더, 본업에 또는 한 가지 더 에너지를 분산하세요. 투자에만 힘이 들어가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R&D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투자 이외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목적지와 목표물을 정확히 직시해라. 당연히 빚과 대출 투자가 없어야 여기에 도착하겠죠? 이 명제를, 대전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자, 최근 고래가 행동으로 돌아오면서 리플 가격이 녹색으로 깜빡임. 봤더니 찔끔 튀어 올랐어요. 볼까요? 엑셀페 가격이 양봉 달고 찔끔 왔다 갔다 했었죠? 고랬더니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다.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3,633만원. 자,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아래 꼬리 달고 현재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지치게 만들고 있죠? 흔들거리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 박스권을 보였더니 알트는 곱하기 2배, 3배, 4배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더리움도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어요. 고 라인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긴 하나 6월 FOMC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우크라이나 합의 이 소식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때 시장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큰 그림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에서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언급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봤던 부분 잠깐만 마저 보면은요. 참고사항으로 고래는 큰 내기를 하고 있다. XRP 고래는 지난 7일 동안 거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는요. 100만 달러로 초과하는 1일 거래가 15건에서 45건으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줍니다. 대충 증가했다. 고래 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죠. XRP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똥값입니다. 지금 가치로 보게 되면 똥이죠.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가치를 가지게 될 게 똥값으로 포장해 있는 거죠.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데이터는 3만 프로 펌프용 XRP 기어링을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에그레 크립토님이죠. 3만 프로 펌프업. 자, 그럴 때마다 현재 지금 몇만 프로 201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3만 69%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XRP는 주기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패턴 속에서 과연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펌핑을 할지 패턴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과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입니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자, 단기적인 이슈로 바이든 부채 한도 논의 진행 중 이틀 내 많은 것을 알게 될 수도. G7 앞두고 미국 디폴트 우려 계속. 바이든 공화당 막바지 협상 팽팽. 자, 이걸 가지고 시장을 또 흔들어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주 나오는,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이슈입니다. 지나가는 이슈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자, 전반적으로 이미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라톤을 완주할지 그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펀더멘탈 가치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